안녕하십니까, 홍사원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올해는 4%대 이 4%까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건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보물. 여기 오랜만이네요. 네네, 오랜만에. 예. 복동이 오윤혜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보물인데 어. 고물이라고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물 네. 맞습니다. 고물이 더 많네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보물.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아닙니다. 고물 아닙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상처받아요.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여전합니다. 학교 선생이라는 게 모르게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기복이 없으니까요. 저는 한 번 같이 방송했었는데 그 네. 성함과 외모와 이게 바로 너무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최 교수님이 네. 저랑 방송할 때하고 윤혜 씨 있을 때랑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시네.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옆에 미녀가 있는데. 저랑 있을 때는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그러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네네. 쭉 이어가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네. 우리 우리 경제가 4% 성장률,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3% 이런 얘기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에 3%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중후반 때라고. 또 이렇게 4%까지 올려잡은 거는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막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까? 예, 먼저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경제 기관들이 되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전망치를 이제 계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제 학자들, 전문가들한테 예. 물어보는 것보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는 것이 그게 사실 그 맞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뭐야? 처음부터. 그래도 근거가 있겠지. 물론 이제 그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는 IMF 같은 데서도 아하. 1년에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수정 전망치를 내놔요. 예, 그렇죠. 안 맞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어떻든 3번도 내놓고 막 그래요. 예. 한국은행도 그러고 예. 다 그래요. 정부도 그러고. 계속 수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올해 연초에 내놨던 거를 그러니까 지금 수정한 거 아닙니까요. 연초에 내놨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자연스러운 수정인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4%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편인가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성장률이요. 네. 그 4%라는 건 지난해 대비해서.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윤혜 씨가 지난해 소득이 만약에 내가 1,000이었었다. 어머나. 네. 예? 그럼 만약에 네, 좋네요. 네. 예, 그럼 거기서 4%면은 네. 1,040이 되는 거잖아요. 오, 그렇네. 올해는 제가 1,040을 벌 수 있는 그래서 거예요. 4%만 증가한다는 네. 소득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소득이 1,000이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19년이죠. 코로나 전에. 예, 코로나 전에는 2019년에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이 아니라 네. 1,000 만약에 10이었었어요. 근데 1,000으로 줄어들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 네.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1%가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난해 우리나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영국 같은 데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19년인데 만약에 1,000이었었는데 거기는 한 9%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요? 예, 그러니까 한 90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0이잖아요. 네. 910에서 만약에 우리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1%가 1,010에 정도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줄어든 데서 그러니까 이래서 1,000에서 10이 올라가게 되면은 1% 올라가는 거고 네. 20이 올라가면 2%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근데 90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네. 20 정도 올라가 봤자 얼마 안 되는 2019년 회복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이제 회복이 될 텐데 그 대신 회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 성장률이 우리는 작년에 제일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어쨌든 간에 낮을 수밖에 없고 많이 떨어진 나라들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미국도 그러니까 6%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4%를 하게 되면요. 예. 일본이 지난해 우리보다 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떨어졌는데 일본보다도 더 성장률이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뭐 이런 데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작년에 바닥이었으니까 예. 이해는 가요. 예. 중국은 작년에도 플러스 성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도 지금 뭐 최저 6%, 아, 그래요? 8%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 좋게 하거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통제가 일찍 됐죠. 어쨌든 사회주의 방식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요. 예. 예, 옆에 있는 제일 잘 된 데가요. 타이완입니다. 대만이에요. 대만이 성장률이 제일 높았어요. 작년에요? 예. 아. 제일 높았고 지금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예. 지금도 확진자 이런 거는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죠. 예. 대만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뭐 이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지장이 그만큼 타격이 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다 뭐냐면 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한국처럼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수요가 살아나면서 소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요가 억압돼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로 이제 소비를 못 하다가. 예. 네. 근데 이게 살아나면서 네. 그 살아나는데 대개 보게 되면 이제 뭐 공산품들에 대한 수요비가 많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렇죠. 여전히 뭐냐면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어쨌든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서비스는요. 예. 대면 서비스 같은 이런 건 아무래도 지금도 아직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외 여행도 가는 거 지금 아직도 우리가 자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산업에 의존하는 데가 높은 나라들, 뭐 관광 이런 거라든가 그런 데는 요즘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데들은 타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럼 아무래도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죠. 전 살아났다고 느낀 게 오늘 아침 백화점에 10시 반에 문 열잖아요. 네. 10시 반부터 샤넬이랑 에르메스가 2바퀴 반으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나 너무 약간 근데 나이도 다 젊으시고 예.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코로나 다 끝났나? 다들 진짜 이거 뭔가 소비가 이거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했다 느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요. 지난해 우리가 네. 최근에 우리가 이번에 1분기 때 2019년 말 수준을 그러니까 회복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복원됐다.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에서 경제 규모상 GDP 경제 규모상 이제 회복이 됐다. 넘어섰다. 0.4%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봤을 부분이 어느 것 같아요? 여행, 관광. 여행도 물론이고요. 네. 오히려 뭐냐면은 문화 분야들. 아, 막 콘서트 공연 그렇죠. 이런 거? 아무래도 타격 볼 수밖에 없죠. 그쵸. 예술 뭐 이런 네. 분야들이요. 이분이 가장 타격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운수 분야, 아까 얘기했던 운수 분야, 여행 이런 거에 관련돼 있으니까 타격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도 아무래도 타격을 볼 수밖에 그쵸. 없고요. 그런데 금융업은 이 와중에도 소득이 12.2%나 증가했어. 지난 1년 사이에. 그렇겠죠. 예. 그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 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 돈 번 사람들 많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여행도 못 가고 했는데 예? 그걸 어디다 이거라도 풀기 위해서 엄청 풀고 있더라고요, 다들. 에르메스 샤넬.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뭐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건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은 뭐가 좋죠? 도대체? 나는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뭐가 성장률이 왜 좋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성장률을 뭐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나요? 네. 뭐 달라지나요?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네. 과거에는 과거에. 네.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도 성장 시기에는 예. 그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요.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 나라가 돈을 잘 번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는 네, 얘기죠. 소득이. 예. 우리가 지난해 내 연봉보다 올해 연봉이 그러니까 10% 올랐다면은 예? 네. 뭐 1억에서 1억 1천만이 됐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예, 개인적으로. 그런 것처럼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소득은 네. 가계 소득도 있고 네. 기업 소득도 있고 그쵸. 정부 소득도 있는 겁니다. 합쳐진 거예요. 네. 합쳐진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 증가도 가계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거보다도 네. 과거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네. 이게 이제 갈수록 지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치죠. 아. 평균치. 근데 또한 평균치인데 예를 들면 2016년도에요. 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 우리 네.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럴 때요. 그 해에 4분기 때요. 우리 그 해가 2.7%가 성장했다고 했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예.
그런데 그 해에 가계 중에서요. 물론 1인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가계의 90%가 소득이 후퇴했었습니다. 90%가요? 10%만 오르고요. 10%도 많이는 안 오르는데 그냥 오르고요. 어쨌든 간에 네. 90%가 마이너스 행진을 했어요. 네. 물가도 고려하지 않은 소득이. 예. 그럼 이제 뭐냐면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이나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라고 한다면요.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1%라는 것은 이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후퇴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0%라 하더라도 0%만 절반 이상은 제가 볼 때 소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말 그대로. 평균이다. 그럼 내 소득에 변화가 없다는 건 내가 평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성장률. 자기가 그럼 상대적 박탈감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가 평균 성장률보다 평균 성장률이 만약에 양의 숫자인데 네. 내 소득은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더 많이 번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합해가지고 평균이 그냥 나온 거니까요. 씁쓸한 생각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양극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은 일단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뭐 그 점 보는 게 더 맞다 이야기하시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이거 지금 측정합니까? 계산합니까? 이거 측정하는 거는요. 네. 측정하는 거는 일단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 국내에서 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할 게 아닙니까요. 예. 네. 생산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네. 한국은행 각 지역별로 다 이걸 이제 집계를 해요. 예. 집계를 하는데 이 경제 성장에 사용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부가세. 그렇죠. 부가세 내는 게 부가세라는 게 뭐냐면요. 그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간이 영수증 받으면 VAT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부가세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Value Added Tax라는 건데 밸류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분식점 하시는 분이 네. 칼국수 집을 하는데 칼국수 한 그릇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00원에 팔아요. 네. 7,000원에 팔면 7,000원 파는데 거기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요? 네. 예? 밀가루도 사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원료도 그쵸. 사와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비용을 다 빼고 네. 자기가 원료값을 빼고 자기가 근데 이게 비용들이 다 들어간 게 뭐 임대료 섞어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거 다 다 빼고. 들어간 비용을 빼보니까 한 5,000원이 들어갔어. 그럼 2,000원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네, 추가로 순수익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예? 그럼 네. 그 2,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10%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를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실종에 얘기하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기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네. 기여한 부분들을 다 이제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네? 합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 부가가치만 계산 안 하면은 중복되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횟집 하시는 분이 네. 어부가 예를 들어서 저 생선을 잡아가지고 자 도미를 그러니까 공수해 줬어요. 근데 2만 원에 보냈어 한 마리에. 근데 횟집에서는 그걸 가지고 5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횟집에서는 3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네. 3만 원을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만 원만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는 GDP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거죠. 아. 5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어부가 한 거고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 그거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그렇죠. 부과되는 거기다가 거예요? 이제 시장 활동에서만 된 것들. 주부가 예를 들어서 돈 안 받고 일하는 거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런 슬프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면 이것은 선악 개념이 없어가지고 막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데도 네. 생산하더라도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을 주고 또 무기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부가가치세. 그것도 GDP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또 이제 우리가 활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잖아요. 생산 활동하면서 네. 그런 것들은 포함이 또 안 돼 있거든요. 그 세금을 더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환경세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가. 잠깐만 강화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 GDP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게 사실은 나온 개념이요. 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 터지면서 예. 이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100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네. 이게 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대체 개념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욕구들이 많고 그러한 작업들을 많은 국가들에서 일부 하고 있죠. 근데 워낙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관성적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뭐 일부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장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성장의 결과로 성장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 활동을 많이 해야지만 성장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지구 이 그 기후 변화에 네.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이게 무한정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소비를 잠깐만 그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래서 탈성장 이런 말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탄소 중립 이것도 같은 건가요? 탄소 중립이 무슨 뜻이에요? 뉴스에 많이 탄소 나오는데. 중립은 탄소를 중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는 약간 전혀 다른 별개인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네. 자동차 뭐 운전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공장을 석탄 발전소 돌릴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게 지구를 망치니 네.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일정량 이상으로 줄여야 된다. 줄이겠다는 거죠, 아무튼. 줄이겠다는 거죠.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하고는 약간 좀 네, 약간 결이 다른 지구 환경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GDP 얘기하셨다 보니까 네. 그 대통령 이제 취임 4주년 연설하실 때 국내 총생산 이 한국 GDP가 주요 7개국 국가를 사상 처음으로 제쳤다 이렇게 뭐예요? 언급을 한 게 있어요. 네. 어느 나라를 좀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를 좀 제쳤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는 지난해 많이 떨어졌고 이탈리아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이탈리아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예. 좀 이제 이 과장된 게 좀 있죠. 아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7에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예, 예. 그래요? G7 들어갈 때요. 그렇지. 그 하나 일화가 있는데 예. 원래는 G5였었습니다. 예. G5 5개 나라 있었어요. 네. 미국이 그러니까 불러들인 게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이제 너무 유럽 국가들 1세기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이제 캐나다를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일본도 이제 끌어들이고 그렇게 그러는데 이탈리아가 뭐냐면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 뛰어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근데 이제 연락하면은 이탈리아가 유럽에서는 경제 규모상으로 볼 때는 독일, 프랑스 다음이니까. 우리나라는 G7에 포함 안 돼요? 지금 이제 그걸 이제 개편하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G10이라든가 G11 뭐 이런 얘기가 트럼프 때도 나왔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는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아 간 것도 예, 트럼프가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G7은 굉장히 낡은 하나에 그러면서 굉장히 별로 역할도 하지 않는 이런 체제다 해가지고 이걸 좀 개편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원래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한국이랑 뭐 인도랑 무슨 뭐 오스트레일리아랑 이렇게 초청하려고 했었죠. 러시아에서. G7은 모여서 뭐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세계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G7이요 한때는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잘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이 전 세계 중요한 문제는 자기들이 결정하자. 어머나. 네. 그러면 GDP 기준으로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예. 2위가 거기서는 일본이고요. G7은 우리가 전 세계에선 중국인데 이제 G7에 중국은 안 들어가 있죠. 선진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G7 말고 GDP 기준으로 했을 때 1위가 미국, 2위가2위가 중국, 예. 3위가 일본이죠. 한국은 지금 몇 위? 한국은 10위에 들어갔습니다. 10위권. 예. 한국이 10위가요. 이게 전 세계 국가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0개. 아니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200개 정도 되는데 10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또 뭐 아주 뭐 그렇죠.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위권 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되게 보게 되면 뭐 브라질, 러시아가 가끔 우리하고 이제 경합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인구가 많아서 간 거고 인도 섰거든요. 1인당 GDP나 이런 거 볼 때 항상 적은 거니까 우리보다 인구도 적으면서 그 한 나라는 캐나다뿐이 없는 거죠. 캐나다가 한 4천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캐나다만 빼놓고 인구도 작은 나라가 10위권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간 게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4차례. 10위권 안에 들어간 게? 10위에 들어간 게.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2005년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들어갔었고 지난해 2020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해 들어갔을 때 앞에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가 9위잖아요. 9위가 캐나다인데 예. 우리하고 얼마 차이 났냐면 13억 달러가 차이 났습니다. 어, 아슬아슬하게 근소한 예,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10위를 했어요. 근데 이 GDP의 의미가 네. 그러면 국민 한 명당 그만큼 많이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뜻인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는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나라 국민 전체가 예. 얼마나 10,000원어치를 지금 만들었느냐, 1,000원어치를 만들었느냐. 사실은 GDP는요. 네. 우리나라 땅 영토 안에서 네.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합친 거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기여한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또 해외 나가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건 빠져 있어요 GDP에. 예. 그냥 딱 우리나라 땅 안에서. 예, 땅 안에서 하는 것들. 그게 그래야지만이 경제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그래서 외국인들은 포함하고 국내인들이 해외에서 하는 건 빼고요. 그렇군요. 그럼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그 가치는 포함이 안 되지. 한국의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거기 거죠. 임금이라든가 예. 임금 증가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 적으로 나가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공장하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 대신 이제 한국에 이제 소득이 돌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주라든가 경영진한테 하면요. 한국 사람들도 예. 거기서 가서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닙니까? 예. 미국 공장이지만 예.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소득은 한국에 잡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GDP는 예. 한국이 일본보다도 앞섰다.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아, 처음 아니에요? 예, 2018년경에 아마 이미 앞섰습니다. 아, 그거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게 되면 뭐 PPP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 영어로 이게 P가 purchasing 예. power. 예. 그러니까 purchasing power, purchasing이라는 게 purchase라는 동사, 산다. 사다라는 뜻이잖아요. power, 살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1,000를 가지고 한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거, 한국에서 소비를 할 때 그 쓸 수 있는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정도하고 예. 일본이나 뉴욕에서 쓸 수 있는 거하고 다를 것 같은데? 다르죠. 네. 당연히. 물가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네. 그 $1,000를 재계산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PPP 이 GDP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맥도날드 저걸로 우리가 맥도날드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는 맥도날드 하나가 각 나라마다 틀리게 팔잖아요. 예. 그렇다면서요? 어떤 나라는 $4, 어떤 나라는 $6 뭐 이렇게 팔 게 아닙니까? 네. 네, 똑같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예. 때 뭐 이렇게 빅 버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물가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를 갖고 있을 때 $6인 나라에서는 두 개를 못 사 먹는 거고 그쵸. $4인 나라에서는 2.5개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다는 거예요? 소득 대비?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일본보다. 소득 대비 물가가 예. 좀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 GDP라는 거는 예.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생활에 그 여유가 있느냐, 돈 쓸 여력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GDP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생활하는데 그렇지. 얼마나 그것이 그만큼 예. 경제력을 예. 뒷받침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그게 지금 그거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예. 일본 사람들보다 더 여유가 지금 있어졌다 이 그렇죠. 말인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이 말인 건가? 지금 일본보다 부유해졌다는 얘기지. 아, 그런가요? 일본하고요. 네. 수출액은 1인당 수출액은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1인당 수출액이요? 난 수출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는 예. 많잖아요. 한 훨씬. 2.5배 정도 많잖아요. 네. 많은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수출액의 차이가 일본에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다고요? 우리가 적은데 네. 일본을 100이라고 놨을 때 한 80 정도 된다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 한다면은 우리가 네. 한 $800억 하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2배가 많죠. 두 배 이상 많죠. 음. 네? 2.5배 정도 많은데 많다 보니까는 그거 인구 대비로 한 사람 국민이 그러니까 수출하는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다 이거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수출이 낮아졌다고요? 아니 많이 나아졌다고? 나아졌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가끔가다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요? 일본?
일본은 왜 한국에 뒤처졌는가. 아 그런 기사도 나와요? 이런 사설들 나오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요. 뭐 일본에서는 뭐 그거 아니다. GDP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도 한국이 저 아래 있는데 일본보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워낙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이렇게 많으니까 GDP가 그런 거고. 구매력 기준으로 아까 백화점 가서 사람들이 명품.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는 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어졌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걸 그때 보면 그런 기사 보면서 어렸을 때 우리 왜 그 집에 소니 텔레비전 하나 있고 도요타 자동차 있으면 이 부의 어떤 그 표준이었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집에 소니 텔레비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일본 전자제품 그렇지. 최고였으니까. 아. 네. 그야말로 제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일본을 한국이 넘어설 수 있을까 참 이게 가능해졌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은 신기하시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80년대는요. 일본이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일본이 80년대. 미국 그 정도로 예. 잘 살았다. 80년대 일본이. 일본은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아니 GDP뿐만 GDP 가 아니라 뭐, GDP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일본이 예.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10%를 그러니까는 그 당시 점유를 그렇죠. 했었어요. 예, 지금 10% 넘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정도뿐이 없습니다. 예. 예? 없는데 그걸 일본이 그렇게 달성을 했었어요. 80년 예. 말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는 이 소위 제조업 제품들은 예. 아주 그냥 뭐 일본 자동차가 미국을 완전히 미국 시장 점유해 그렇죠. 들어가고 막 이럴 때였었으니까요. 미국에 그래서 GM이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그러니까 배워간다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 전문가들이 많이 그러니까 연초에 바로 얼마 전에 전망했던 성장률을 보다 훨씬 높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예, 높아지는 얼마 이유가. 전에 네. 그게 뭐냐면은 수출이 지금 주도를 하는 거예요. 예. 수출이. 수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뭐 예. 반도체가 뭐 다? 수출이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잘 되고 어머나, 있어요. 어머나. 수출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본도 굉장히 수출 강국인데 일본은 아직 2019년 1분기 수준을 돌파 못했는데 우리는 역대 최고로 1분기 수준을 최고로 지금 이렇게 수출액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출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물론 그러니까 해외 인재니까 그래서 억압된 수요가 살아나는 소비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죠. 있지만은 예.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지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거는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플러스 뭐냐면요. 네. 한국에 대한 제품 매력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메이드 인 한국에 대한 코리아. 제품 매력도 예. 저희도 사기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왜 갑자기? 사실. 메이드 인 그게 지난해 제가 그래서 이걸 화장품! 뭐냐면 국가 이미지 개선이나 K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지. 제가 그래서 이걸 K 문화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나. 예를 들어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네. 지난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요. 예.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수출액이 마이너스 기록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재난이니까요. 네. 그렇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예. 좀 큰 기업들은 예. 그러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오히려 예. 어머나. 근데 우리는 되게 전통적으로 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품이나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회사다 보니까 대기업이 타격을 보면 같이 타격을 더 타격을 보나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종속관계 대부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깨진 거야. 어머나. 왜 깨졌냐? 그럼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 뭐가 그렇게 선전을 했는가 보니까요. 예. 뭐 하니까 보니까 또 소비재 제품들. 대기업은 소비재 제품 별로 안 하는데 소비재 제품이 있는데 소비재 제품에서 대기업은 패션 잡화라든가 옷. 예. 화장품이라든가 화장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K 문화가 가면서 예.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의 양식들을 이거를 따라하고 싶은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들이나 이런 우리가 것들. 과거에 프랑스의 화장품이라든가 옷을 막 패션을 따라하고 맞아요. 예? 일본 제품, 미국 제품만 다 좋아하고 막 그랬듯이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어쩐지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아니, 코리아 걸스 진짜 예쁘다고. 그리고 여자들도 외국 여자들도 한국 남자들 진짜 멋있다고. 왜 웃으시죠? 내 입으로 이런 말해서. 아니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한국 선호도가 사람들이 높아요. 작년에 그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한국 사람만 한국이 선진국인 줄 모르고 있었다. 아. 이런 말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겸손한 건지 너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게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연달아서 아카데미상 받은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연속해서 받는 게.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예. 관심이나 이런 게 가는데 그것이 되게 문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쵸. 이게 가되는데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업들이 갑자기 만드는 물건이 확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제품을 만드는 데 별 차이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평가 절하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미국이나 소위 선진 국가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보다 오히려 평가가 과대평가되는 게 있어요. 예. 예국자가 거기서 전자제품 갖고 들어오신 분은 그거 많이 느꼈을 거야. 제가 제가 경험한 건데 예.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이제 사가지고 네. 들어왔는데 다 후회했어요. 별로 한국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너무 별로니까. 그거 오히려 그러니까 불편하기만 하고 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제품의 질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절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출 사람은 수출 단가도 수출 단가라는 게 뭐냐면 제값 받고 파는 거죠. 과거에는 덤핑 수출 한때는 많이 했었잖아요. 예. 가격 막 후려치기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는 제값 받고 가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매력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미제하면은 막 그랬듯이 예? 일제하면 막 좋아했듯이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좋아하고 그랬듯이요. 지금 그런 단계 초입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 그다음에 이 억제됐던 억압받았던 소비가 살아나는 거 이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거는 재밌고 중요한 사실이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한국의 이미지,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어떤 그 K 방역이라는 득도 좀 그렇죠. 받을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신뢰가 가는 국가다라는 게 제품에까지 그게 다 그렇죠. 영향을 미쳤고요. 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 외국 나가면 I'm Korean이라고 써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좀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갖고. 가져도 된다. 뭐 흔히 이걸 뭐 그렇죠. 뭐 누구는 뭐 국뽕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렇죠. 좀 너무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예.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미국 사람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있잖아요. 예.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하게 몰라. 되면은 맞아. 일본, 맞아. 중국, 인도, 심지어 뭐냐면 태국 정도는 거긴 여행지로 많이 가니까 관광지로 가니까 하는데 한국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왜 진짜요? 북한을 더 잘 알아? 그렇죠. 북한이 더 많이 알려졌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해외 나가면요. 한국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없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뭐 하여튼 아까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일본을 앞섰다는 얘기는 사실 참 저는 뭐 놀라웠어요. 저도 이제 장년층이니까 정말 내가 눈 감기 전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근데요, 우리 2019년 7월 달에 아베가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규제하면서 했었잖아요. 예. 그 결과 봐보세요. 그 당시 초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예. 사회적으로요. 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망한다. 그렇죠. 그랬지.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만 망하고 일본만 그걸로 타격 보고 우린 타격 거의 안 받죠. 예? 대단하네요. 그 일부 제품은 그러니까 국산화도 하고 브라가스 같은 경우는 예? 일부는 그러니까 유럽산으로 그러니까 수입 대체도 해가지고 일본이 그러니까 시장 잃어버릴까봐 갑질했다가 시장 잃어버릴까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네. 여기다 생산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시장 고객 잃을까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야 일본하고 싸우면 어른하고 애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살난다. 박살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서 빨리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그 당시만 일부 인사들은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뭐냐면 국내만 우리 안에만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오 그렇게 또 제가 이러면 일본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냥 뭐 선무당처럼 틀리면은 나중에 박살나는 거거든요. 네? 학자가 더군다나. 근데 제가 일본 경제를 너무 잘 알아요. 일본 경제하고 미국 경제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중국 경제는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려면은 그 세 나라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의 예측이 그 그렇죠? 예언대로.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하고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 부품들 소재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대개 그 소비자가 뭐냐면 대기업이고 삼성이나 SK나 뭐 이런 데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하는 거야. 안 팔겠다고. 어이가 없네. 이게 경제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네요. 거기다 내가 또 한 가지 뭘 근거로 얘기했냐면요. 일본한테 우리나라 그 당시 불합가스 같은 경우 90% 이상을 그러니까 의존한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냐 그러냐면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은 예. 적어도 그러니까는 다른 선진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주요 선진국가들도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만들 다 아니죠. 예를 들면 선진국가는 아. 선진국가하고 후진국가의 산업 구조의 차이가 뭐냐면요. 네. 선진국가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가 시스템 반도체부터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만드는데 단지 뭐냐면 그 중에 일부를 싱가포르에서 만드는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적게 들기 때문에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네. 선진국가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원세트형 산업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품부터 그러니까 완성부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원래 선진국은 그래야지만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네네네. 그런 산업 체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후진국가들은 뭐냐면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생산 과정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슨 우리나라가 부품이나 소재를 네. 우리는 처음에 그러니까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경제 성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할 능력은 안 되니까는 원천 기술들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디에다 가장 특화를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가장 효과가 있겠냐 했을 때 마지막 제조하는 과정. 아. 이 부품이나 소재는 수입하다가 예? 기술도 수입하다가 조립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소위 제조 과정에 특화를 한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뒤로 미뤘는데 부품 소재를 계속해서 했는데 일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싸게 소비하는 게 더 낫다 보니까 삼성전자조차도 그러니까는 계속 네, 이 했는데. 수입해서 쓴 거예요. 네. 썼는데 그 일본이 공급하는 제품들을 유럽이나 미국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아. 단지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 벤츠 자동차하고 일본의 혼다하고 벤츠 말하시는 네, 거죠? 벤츠. 벤츠는 아, 뭐예요? 벤츠나? 네네. 벤츠하고 네. 혼다하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격이 GM하고 확 떨어지네요. 벤츠 이러니까. 오늘 재밌다. 벤츠. 이게 다 똑같은 자동차지만은 아, 네네네. 자기들 나름대로 엔진 기술들을 갖고 있고 자기들 네. 나름대로 미세한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정의 차이라든가요. 네, 그쵸.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본 걸 계속 써왔어. 그럼 이걸 이제 바꾸게 되면은 그 공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불편함은 있을 뿐이지 아. 근본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다. 우리가 견디면은 어떻게 견디면은. 아, 그럼 그때도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하셨겠죠.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저거 할 때 이순신 장군에다가 제가 의병 장군이라고 별명이 붙었었어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구나. 더 잘 된 왜냐면 거예요. 제가 그때 저도 사실 그때 불안했거든요. 네. 왜냐면 신문 그때 그 이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예. 99.9%의 불화수소는 우리도 만들지만은 예. 우리가 필요한 건 99.9가 아니고 99.9999%가 예. 필요한데 이건 일본밖에 못한다. 예. 그럴듯하거든. 예. 이거 가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들이 그랬죠. 엘리트들이 그런 그때 조금 더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좀 그 더 그냥 했었어요. 하시지. 제가 그때 7월 2일에 그 저기 예. 소위 말해서 교통방송에 뉴스 공장 거기 나가가지고 그 얘기하고 아. 그다음에 일주일에 다스베다 나가가지고 제가 네. 그 얘기를 막 제가 할 때는 뭐냐면 아베한테 땡큐 아베 세 가지 땡큐를 했었어요. 왜냐면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요. 예. 대개 이제 세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존하는 이런 것들에서. 근데 그건 이제 해방되면 독립이 되잖아요. 예. 거기서 가장 먼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정치인들이 그래서 옛날에 5, 60년대는요 일본파들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많아요. 이제 그게 가장 빨리 그래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종속. 식민지하고 관계하면서 그 일본의 기술을 많이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았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오래 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오래 가는 게 뭐냐면 의식의 종속성. 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종속과 의식의 종속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렸다. 예? 이걸 이 싸움에서 이겨내면. 예를 들면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움했는데 우리가 이겨.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생길 게 아닙니까? 이겼어요 우리나라. 이겼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겼다는 기사는 내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겼네. 예. 일본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아. 우리는 피해 본 게 없고. 그렇지.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는 그리고 일부 공장은 일본의 공장을 한국에다 지었어. 왜 고객 잃지 않기 위해서. 아, 세상에 아니 이렇게 이럴까 봐. 좋은 소식을 더 만천하에 알렸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 지은 자가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아,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오늘 저 어쨌든 경제 성장률 이 네, 얘기니까 경제 좀 성장률. 다른 데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지금. 네네. 자, 그 수출이 지금 굉장히 잘 되잖아요. 지금 그게 그니까요. 한국 경제를 지금 계속 리드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수출이 계속
플러스 성장세고 예.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계속 뭐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뭐 우리 윤혜 씨도 그렇고 네. 그렇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못 느끼겠다. 내 소득이나 내 삶에 정부가 거짓말하는 지금- 거 아니냐. 네. 왜 못 느끼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이? 자, 우리가 뭐 수출 품목들을 보게 되면요. 예. 지금 최근에 수출 잘 되는 게 반도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많이 되는 게 석유 관련 제품들, 석유화학이나 석유 관련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산업이 되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시설 이런 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사람을 별로 필요치 않아요. 노동력을. 하긴 반도체 공장도 가보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죠. 다 기계가-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을 많이 이게 시설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투자를 예. 하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증가하면 그게 이제 결국 가게한테 혜택이 돌아오려면은 네.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가게는 결국 뭐냐면 다 자기 노동력 팔아가지고 네. 먹고 사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로 연결돼야 되는데 네. 일자리를 많이 창출 안 하는 산업들이 수출을 많이 늘게 되면은 예. 별로 내수에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안 오고 더군다나 많은 서민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경제에서 보게 되면 수출, 투자, 그다음에 뭐 정부 이런 지출 이런 것들은 다 코로나 재난 이전 수를 회복했는데 예. 가계 소비만 가계 소비? 예, 네. 가계 소비 부분만 여전히 뭐냐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여전히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면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제하니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면 소비라는 게 말이 어렵지만은 뭐 식당 가서 밥 그렇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들. 네, 그렇죠. 그리고 하여간 뭐 사람 만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여전히 지금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좀 완화되긴 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후퇴하거나 예. 예? 오히려 더 어려워졌거나 그러니까 폐업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 증가로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보너스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작년에 연말에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들에서 막 이제 이렇게 보너스 잔치도 하고 그러는 게 그럼 그런 데는 혜택을 보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거하고 별개 저기 별 세상이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고 체감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지는 거죠. 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경제 성장률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어떤 투자적인 목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장률이 안 올라가는 것보다는 괜찮은 거죠. 성장률이 안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그렇지만 예? 그게 단지 근데 아니 그 안 올라가면 안 나은데 나올 뿐만 아니라 네. 거기다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네.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그거 가지고 쓸 게 아닙니까 돈을요. 네. 돈을 쓸 게 지출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돈이라는 건 잠깐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점에서 다른 부분에도 그 혜택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스며들어 가겠죠. 예? 가겠죠. 아니 그런데 최 교수님 그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 윤혜 씨나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체감을 못 하느냐 말씀하신 게 주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사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니까는 그 일부 대기업들만 이제 그 혜택이 돌아가고 네. 우리 대면 이제 이른바 이 서민 계층은 예. 그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 배당, 뭐 특별 보너스 이런 게 활발하단 말이에요. 예. 못 받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뭐 양만 더 오르지. 그쵸. 그러니까 뭐 이익 공유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미스매치 이것도 일종의 미스매치잖아요. 그렇죠. 응? 나라는 잘 살게 되는데 왜 국민들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왜 그걸 잘 사는 걸 느끼지 못할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네. 우리가 작년 사실 상징적인 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줄 거냐, 네. 선별로 줄 거냐 그할 때 음. 사실 그 작년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어쨌든 돈을 좀 쓴 덕택에 예. 가계 소득이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안 됐어요. 예. 예?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폐업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속에서
그 피해 본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은 예. 지원이 충분치가 않았고 예. 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누락된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시기도 너무 엇갈렸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줘가지고 선별적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어쨌든 1년 넘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에서도 네.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골드에 참여를 하고 그쵸. 마스크 잘 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희생이 결과예요. 있는 당연하죠. 희생의 결과. 이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1등 공신이야. 맞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 같이 마스크 잘 쓰고 청결하는 사람은 예. 어딨어. 그러니까 그걸로 그랬기 때문에 네. 국민들 그러니까 사기 진작 차원 속에서도 네? 사기 진작 차원 속에서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 사람이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가계 소비가 굉장히 내상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예.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이 코로나가 양극화로 진행된 것의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일자리 중에서도 주로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게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임시직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맞아요. 이 근로 형태지요. 예. 근로 형태 거기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많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수가 또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 그분들이 되게 하는 것은 국내에서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수가 지금 그러니까는 IMF에서 지적하는 게 한국은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지금 너무 여전히 취약하다. 예. 예. 그래서 내수를 그러니까는 이 내수하고 수출 양극화를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수를 막 국가 그러려면. 부채가 높다, 우리나라 빚이 많아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우려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뻥이고요. 아 진짜요? 뻥입니다. 뻥. 왜 뻥을 치냐고요? 진짜.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진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잘 사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니까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그래서 네. 뭐 자본 소득세도 지금 예. 2배로 올리고 예. 기업들 법인세도 예. 아. 지금 올리고 예. 버는 사람들이 사회 공여를 해라. 최저임금도 그래서 지금 뭐 $15까지 뭐 다는 아니지만 정부 올리고. 기관 용역 근로자들은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고려해 보지 않아도 됐나요? 저는 그게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안 해요? 상식인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못하지? 많은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지금 오인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걱정하지 말고 예. 그 사람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예. 되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야. 예. 자산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 사람들이 세금 예. 올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세금 올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정 걱정되면은 예. 재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결정되는 거니까는 예. 그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에 그러니까 수입을 좀 지원해 주는 게 결국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까? 더 많이 버는 고소득자하고 자산가들이죠. 네.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면 우리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재정이 뭐 어떻게 된다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전시 상황이라고 비유를 하는 상황에서 예. 정부가 안 나서게 되면은 예. 많은 국민들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건데 예. 정부가 그게 이제 나선다는 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을 쓰게 되면 재정이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 이런 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은 수입을 더 늘려야죠. 예. 그거를 얘기 안 하면서 국가 재정 가는 사람들은 저는 사이비 시장주의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사이비 시장주의하죠. 두 분은 좀 많이 세금을 내시는 그런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상식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별로 반대를 안 해요. 지금 현재 목소리는 안 나오죠. 저 임기 초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근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상적으로 거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미국 지금 행정부가 신임 행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예.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봤을 때는 예. 빨갱이들이죠. 너무 나가신다. 아니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뭐 그런 거고 또 미국 곧 베네수엘라 되네.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미국이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얘기죠. 한국이 그러면 맨날 그렇게 말했으니까. 베네수엘라 급행 열차 타고 이런 얘기하고. 미국이 딱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자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또.
안 하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디 저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미국 애들이 저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 어쨌든 재정을 지금 당연히 예. 푸는 것도 중요한데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잘 버는 계층은 분명히 기업들은 더 많이 벌고 혜택을 본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대면 우리가 소비가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소비라든가. 네, 그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디지털 기업, 플랫폼 기업들 이런 데로 그렇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 제가 한시적으로라도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가 유럽 연합에서 디지털세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원래가 이게 플랫폼 기업이 지금 일반적으로 부상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플랫폼세를 좀 도입을 하자. 예. 제가 이거 주장을 지난해 내내 했던 게 예. 플랫폼세라는 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돈 버는 논리를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뭐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배달 앱을 중심으로 고객과 공급자라든가 연결시켜줘가지고 그쵸, 돈 버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 플랫폼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에 참여해 준 사람들이 기여를 해주는 거라고 돈 버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익을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이거는 사실 공정하지 않은 거죠. 논리적으로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적어도 4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들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반은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는 세금으로 내고 반은 자기가 갖고 예. 그러니까 일반 평균 기업의 수익률 플러스 50%는 지네들이 갖고 먹고. 예? 수익률보다 낮을 때는 낼 필요가 없는 거고 예. 수익률보다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인 부분에서 한 50%는 세금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내는 게 저는 이게 공정한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실 할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렇죠. 맡겨두면 시장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예. 그럼 불러야겠네. 배민, 쿠팡 이렇게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 아니 근데 그거를 하자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여간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안 내고 살아서 그런가? 보수 언론들은 그걸 굉장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하게 되면 이건 세금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악처럼 그냥 아주 그냥 사탄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론이 형성되고 해야지만 하는데 그렇게 네. 언론에서 막 융당 폭격하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그걸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그 정치로 가실 것 같은데. 네. 아니죠. 정치도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네네네. 선생은. 예. 저는 요즘 보면은 네. 그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저는 사실 샌더스를 굉장히 지지했나요? 지지했었거든요. 예. 그분이 참 나이만 참 한 10살만 젊었어도 했는데 오히려 샌더스보다 더 그야말로 급진적인 아까 말씀하신 빨간 뭐 그런 그야말로 이 오해를 받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까지 솔직히 말해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약자들 앞에서 막 목소리를 내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배짱 이거거든요. 바이든은 그런 용기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바이든은 굉장히 보수 온건 이렇게 좀 이렇게 라고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근데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과장된 부분도 좀 일부 있어요. 예. 법인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오바마 때가 최고세율이 35.6%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예. 그거를 트럼프가 21%까지 확 내렸던 거예요. 감세 정책으로 예, 감세를 엄청나게 깎았었죠. 그걸 28% 예. 딱 중간 수준까지 예. 7% 인상했는데 예. 여전히 오바마 때보다는 7% 차이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됐든 간에 근데 이거는 할 때 미국이 그만큼 있잖아요. 미국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예. 심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서 되려면은 네.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그런 인재니까 소위 서민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서민들의 목소리들이 그 이제 주장하고 바이든이 지지를 받으려면은 그 목소리들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예. 실행하는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예.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